다크웹에서 사람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를 판매한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달라붙어 두개골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이 마스크들은 가죽이 벗겨진 구미호들의 얼굴로 새로운 두개골을 찾아 자신의 몸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의 사시,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머물다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여 바깥 세상과 왕래가 잦지는 않았으나 땅이 기름지고 인심이 후하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는 마을 한 구석에는 남모를 깊은 슬픔과 한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지런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남들이 지게에 짐을 한 번 실어 나를 때 칠성이는 두 번을 날랐고, 험한 산비탈의 밭을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 그의 집 곳간에는 항상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심성 또한 비단결같이 고와서 마을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이웃집 울타리가 무너지면 제 일처럼 나서서 고쳐주는 그런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칠성이에게 고운 마음씨와 튼튼한 몸을 주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흉측한 외모를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지고 피부가 거칠어 마치 불에 데인 듯한 흉터가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에 칠성이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착한 심성을 알기에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마주칠 때면 은연중에 시선을 피하거나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시선이 싫어 낮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일만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잔칫날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집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집신은 그 어떤 장인의 것보다 촘촘하고 질겨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솜씨를 칭찬했지만 정작 칠성이의 얼굴을 보며 칭찬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부모님을 원망할 일도 하늘을 탓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맑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돌멩이를 던져 물결을 흐트러뜨리곤 했습니다.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남몰래 피어난 연정이 있었습니다. 마을 훈장님의 딸인 분이라는 처녀였습니다. 분이는 이름처럼 얼굴이 복사꽃같이 곱고 마음씨 또한 따뜻하여 마을 모든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감히 분이에게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이나 빨래터에서 웃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다 발을 헛디딘 분이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이가 고맙습니다 하며 건넨 따뜻한 미소는 칠성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칠성이는 자신의 흉한 얼굴이 분이에게 불쾌감을 줄까 두려워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겨울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농한기가 찾아오자 마을 사랑방에는 등짐장수들과 박물장수들이 찾아와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칠성이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걸걸한 한 보찜 장수가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멀리 북쪽의 험한 산을 넘다가 겪은 일이라며 달빛조차 스미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열리는 도깨비 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으스스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고 칠성이 또한 숨을 죽이고 장수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장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장터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요. 그달 금어 하늘에 달이 숨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만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곳이지. 그곳에는 온갖 기이한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도 있고 천리를 내다보는 거울도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얼굴을 파는 상인이라네.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장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상인에게서 얼굴을 사서 흉측한 몰골을 절세미남으로 바꾼 사람을 건너 알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상인이 파는 얼굴은 종이나 나무로 만든 가면이 아니라고 하더이다. 마치 갓 벗겨낸 껍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얼굴에 붙이면 제 살처럼 찰싹 달라붙어 어디가 이음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지. 곰보가 옥동자가 되고 노파가 18, 새 처녀가 되는 것이 순식간이라. 돈만 넉넉히 주면 세상 어떤 얼굴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게요. 장수의 말에 칠성이는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짐승만도 못한 외모 때문에 숨어 살아온 그에게 그 이야기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장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기며 웃어넘겼지만 칠성이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도 장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분이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는 자신의 멀끔한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얼굴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분이 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며 혀를 차는 대신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낼까? 칠성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윗목에 놓인 물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흉측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살아봐야 평생을 외로움 속에 썩어갈 것이 뻔하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이는 장수를 찾아다니며 그 도깨비 장터가 열리는 곳의 위치를 끈질기게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장수도 칠성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해 보이자 마지못해 자신이 들은 풍어를 일러주었습니다. 서쪽으로 3개의 구계를 넘고 다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여우 구계가 나올 걸세. 그 고개 넘어 깊은 골짜기에 그 첫날 밤이면 희미한 등불이 켜지는데 거기가 바로 그곳이라네. 하지만 조심하게. 그곳에 가는 길은 험할 뿐더러 그 상인과 거래를 해서 좋은 꼴을 본 사람이 드물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장수는 걱정스러운 듯 덧붙였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칠성이의 귀에는 경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땀 흘려 일하며 모아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장가갈 미천으로 혹은
늙으신 부모님, 제사 지낼 비용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돈을 몽땅 털어 보찜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며칠 동안 먹을 주먹밥과 집신 몇 켤레를 챙겼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분인의 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분이가 마당을 쓰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저 대문을 당당하게 두드리리라.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잠시 먼 친척집에 다녀오겠노라고 둘러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어 한낮에도 어둑어둑했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에는 바위 틈이나 나무 아래서 쪽잠을 자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집신이 몇 켤레나 달아 없어졌을 무렵 드디어 장수가 말한 그 여우국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곡에는 이름처럼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어 산새가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보였고 바람소리마저 날카로워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개를 오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앞에 나무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축축한 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려왔고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칠성이는 깜짝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로지 새 얼굴을 얻어 분이 앞에 서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안개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날은 점차 저물어 사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커녕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그 삿밤이었습니다. 장수의 말대로라면 오늘 밤 이 고개 너머 어딘가에서 장터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불빛들이 안개 속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낮고 음산한 속삭임 같았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조금 걷히며 기이한 풍경이 칠성이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평평한 터에 수십 개의 좌판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삿갓을 깊게 눌러쓰거나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도깨비 장터였습니다. 좌판 위에 놓인 물건들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약초, 뿌리부터 알 수 없는 짐승의 뼈, 형형색색의 빛을 내는 돌멩이들까지. 평범한 시장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즐비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이 6개였고 어떤 이는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잔뜩 겁을 먹어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얼굴 파는 상인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장터 구석구석을 살피던 칠성이는 가장 안쪽 거대한 바위 아래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물건도 진열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검은 천을 뒤집어 쓴 노인 한 명만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붉은색 보자기로 덮인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직감적으로 이 노인이 바로 그 상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천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눈은 마치 뱀의 눈처럼 차갑고도 매서웠습니다. 노인은 칠성이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칠성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찾아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칠성이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을 이 흉한 얼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얼굴을 원합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리며 붉은 보자기를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그대로 떠낸 듯한 얇고 투명한 얼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희미하게 숨을 쉬는 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골라보아라. 천하를 호령할 장군의 얼굴도 있고 여인들의 마음을 홀릴 선비의 얼굴도 있다. 다만 값은 아주 비싸다. 네가 가진 돈을 전부 내놓아도 모자랄지 모르지. 노인은 칠성이의 허리춤에 매달린 돈주머니를 힐끔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콧날이 오뚝하고 눈매가 선한, 그야말로 칠성이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헌헌장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얼굴만 가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분이 앞에 달려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칠성이는 봇짐 속에 있던 엽전 꾸러미를 몽땅 꺼내 노인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노인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그 얼굴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얼굴 가죽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희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이에게 얼굴을 건네주며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명심해라. 이것은 한 번 쓰면 다시는 벗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얼굴은 주인의 기를 먹고 산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칠성이는 그 경고가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아름다운 얼굴에 홀려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줘서라도 이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칠성이가 얼굴을 받아들자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마치 그 가죽이 칠성이의 손길을 반기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다시 안개 낀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칠성이는 품에 안은 그 얼굴이 갓난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흉측한 괴물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칠성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칠성이를 말리려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그의 앞길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에 젖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칠성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동이 터오며 붉은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얼굴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 얼굴은
더욱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천천히 그 얼굴을 자신의 흉터투성이 얼굴 위로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닿는 순간 칠성이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그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될지 칠성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가 그 서늘하고 매끄러운 가죽을 얼굴에 갖다 대는 순간 마치 수천 마리의 거머리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얼굴 가죽은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칠성이의 눈과 코, 입의 위치를 찾아 기어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불덩이가 얼굴 전체를 지지는 듯한 화끈거림이 지나가고 뒤이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몰아쳤습니다. 칠성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찰나인 듯도 하고 영겁인 듯도 하여 칠성이는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신 채 거친 숨만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격렬했던 고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기운이 얼굴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흉터와 거친 피부는 온데간데없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마치 잘 다듬어진 백자처럼 매끄럽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에 흐르는 계곡물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맑은 물 위에는 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내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 사내는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비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멍하니 입을 벌렸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정말로 내 얼굴이란 말인가? 칠성이는 물을 한 웅큼 떠서 얼굴을 씻어보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음새를 찾아보려 귀 밑과 목덜미를 더듬어 보았으나 어디가 본래 살이고 어디가 더 씌운 가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잘생기고 훤칠한 사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빨리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의 놀란 눈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분이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은 욕망이 그를 주동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숲속의 새소리조차 그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로 들어서는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길가 큰 바위 위에 웬 허름한 옷차림의 노승 한 분이 앉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치려 했으나 노승은 칠성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허, 이 무슨 고약한 노린내란 말인가. 산짐승이 죽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노승의 뜬금없는 말에 칠성이는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땀 냄새 외에는 별다른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기분이 상해 노승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며칠 길을 걸어 땀 냄새가 날 수는 있겠으나 썩는 냄새라니요. 초면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노승은 칠성이의 화려한 외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칠성이의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겉가죽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속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 자네, 지금 얼굴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탈을 썼으나 기우는 사람이 아니로다. 남의 것을 탐하여 제 것으로 삼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 법이니 당장 그 흉물스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걸세. 노승의 눈빛은 마치 칠성이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승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늙은 중이 노망이 났나 보군. 내 잘생긴 얼굴이 부러워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칠성이는 노승을 뒤로하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업보라, 업보로다. 여우가 굴을 잃으면 미쳐 날뛰는 법인데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이는 귀를 막고 달아나듯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칠성이가 아니라 칠성이의 먼 친척이자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 내려온 김진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소 자신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아니오라. 이 집 주인 칠성이의 외사촌 되는 사람입니다. 칠성이가 몸에 병이 들어 저기 먼 남쪽 지방으로 요양을 떠났기에 제가 당분간 이 집을 봐주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의 수려한 외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황급히 나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칠성이가 병이 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래. 워낙 튼튼한 총각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생긴 사촌 형님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인물이 훤한 게 아주 귀티가 줄줄 흐르네. 할머니의 칭찬에 칠성이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찬사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칠성이네 집에 한양에서 온 절세미남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에 마을 처녀들은 물론이고 아낙네들까지 물동이를 핑계 삼아 칠성이네 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마당을 거닐거나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시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동경 어린 눈빛을 즐기며 칠성이는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칠성이인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깼던 분이와 마주친 것입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짐짓 침착한 표정으로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려도 되겠소? 칠성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분이의 두 볼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이미 분이의 눈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분이의 물동이를 번쩍 들어올려 집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의 친절과 훤칠한 외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듯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헤어질 때 분이는 용기를 내어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칠성 오라버니는 언제쯤 돌아오시는지요? 소식도 없이 떠나셔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칠성이는 분이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지금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생각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글쎄요, 병이 깊어 아마 꽤 오래 걸릴 듯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마을에 머물며 칠성이 목까지 돕도록 하지요. 칠성이는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이는 분이와 자주 마주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선남선녀가 잘 어울린다며 수군거렸고 칠성이는 꿈에 그리던 행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이 조금 간지러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세는 심해져 갔습니다. 마치 피부 밑에서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듯한 스멀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밤이 되면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칠성이는 새 피부에 적응하는 과정일 것이라 애써 위로하며 찬물로 세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지나갈 때면 마을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칠성이를 잘 따르던 옆집 누렁이조차 그를 보면 꼬리를 감추고 으르렁거렸고 닭들은 그가 마당에 들어서면 푸드덕거하며 쉬를 쳤습니다. 마치 맹수가 나타나기라도 한 듯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라 짐승들이 텃세를 부리는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칠성이는 노승이 했던 노린내가 진동한다는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숲속을 네 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고 입안에는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하얀 뼈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려는 순간 칠성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심장은 찢어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었는데 손끝에 닿은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뜨겁고 맥박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굴 자체가 별개의 생명을 가진 생물처럼 팔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칠성이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낮에 산에서 보았던 그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승은 칠성이를 보며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구나.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요물에게 살을 내어주었으니 이제 곧 뼈까지 취하려 들 게야. 노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칠성이의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칠성이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며 악담을 퍼붓는 게요? 노승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땅을 쿵 찍었습니다. 그러자 칠성이의 얼굴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얼굴을 감싸주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암자를 지키는 승려일 뿐이다. 다만 이 마을에 피비린내가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경고하러 온 것이다. 네가 쓴 그 가면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다. 원한 깊은 짐승이 죽어서도 껍질을 남겨 인간의 탈을 쓰고자 하는 집념 덩어리란 말이다. 노승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칠성이는 얼굴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칠성이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섬뜩할지를. 그는 입을 다물려 애썼지만 입술은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입안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노승에게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쉬며 품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칠성이의 이마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웃음소리가 멈추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뜨거운 열기는 여전했고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부적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흘 안에 그 가면을 떼어내지 않으면 너는 영영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내 머리뼈가 그 가죽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사라지고 괴물만 남게 될 것이야. 노승은 칠성이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칠성이는 망연자실하여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수줍은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환대가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해서 칠성이는 선뜻 그 가면을 떼어낼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스님의 말이 다 사실일까? 그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칠성이의 집 주변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밖으로 나갔다가 흉측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쑥버무리를 좀 쪄왔는데. 칠성이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손톱이 평소보다 길고 뾰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급히 장갑을 끼고 갓을 눌러쓴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 틈으로 보이는 분이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그녀는 칠성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비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그리고 집안에서 이상한 짐승 냄새가. 분이의 말에 칠성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조차 이제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급히 핑계를 대며 분이를 돌려보냈지만 그녀가 두고 간 쑥버무리 그릇을 쳐다보는 칠성이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선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식탐이 끓어오르며 침이 줄줄 흘러나왔고 쑥버무리가 아닌 날고기를 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가면은 점점 더 강력하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김진사 댁에서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그 집 근처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칠성이의 고통은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처럼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굴 가죽이 당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쇠로 만든 굴레를 머리에 쓰고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 두개골 전체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이 시시각각 그를 조여왔습니다. 칠성이는 이불을 입에 물고
비명을 참으려 했었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짐승의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등잔 불조차 칠성이의 괴로운 숨소리에 맞춰 위태롭게 흔들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절세미남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칠성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다. 아주 튼튼한 집이야. 칠성이는 자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뇌를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킬킬거리며 비웃기도 하고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 껍데기가 네 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 너는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 고통은 잠깐이다. 칠성아.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얼굴에 붙어있는 그 가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손톱으로 얼굴을 쥐어뜯으려 했지만 손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팔이 꺾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가죽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외딴집의 닭장이 박살이 나고 닭들이 모조리 목이 잘린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닭들의 사체는 피가 모두 빨린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현장에는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기괴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건 분명 산짐승의 짓이 아니여 호랑이나 늑대도 닭을 물어가면 물어갔지. 이렇게 피만 빨아먹고 버리지는 않는다고. 혹시 구미호나 요물이 마을에 내려온 게 아닐까?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대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닭털이 끼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기억이 필름이 끊긴 듯 드문드문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끔찍한 감각만은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랬단 말인가? 칠성이는 구역질이 올라와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선택한 이 가면이 자신을 피를 탐하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야의 물을 받아 얼굴을 벅벅 씻어냈지만 아무리 씻어도 피부 밑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진사님, 계십니까? 저 분이입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이 몰골을 분이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오. 내 병이 깊어 사람을 볼 수가 없소. 오물 수도 있으니 썩 물러가시오. 칠성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십니다. 문 앞에 약을 다려놓고 갈 테니 꼭 드세요. 그리고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에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인이 괴물이 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칠성이는 겨우 숨을 돌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럽던 피부 위로 붉은 털이 숭숭 솟아오르고 오뚝했던 코가 길게 늘어나며 주둥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지며 노란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으아,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던져버렸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여우의 형상을 한 괴물이 칠성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은 칠성이의 본래 얼굴을 완전히 삼키고 그의 뼈를 틀로 삼아 여우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그 장터의 노인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판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잃은 여우 요괴에게 새로운 몸을 제공할 재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촌장과 장정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집 근처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기웃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진사라는 양반이 수상해. 온 뒤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이 집에서 들린다는 소문도 있고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독 안에 든 쥐꿀이 되었습니다. 나가면 괴물로 몰려 맞아 죽을 것이고 안에 있으면 가면에 먹혀 영혼까지 소멸할 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닫힌 방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업보를 피할 수는 없으나 결자이지라 하였네. 네가 묶은 매듭은 네가 풀어야지. 그 노승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기어가듯 문을 열었습니다. 노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의 흉측하게 변해가는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님, 얼굴이 대체 이게 무슨... 분이의 눈에 공포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노승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달이 완전히 숨고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각. 그 가면은 너의 뇌수를 파먹고 완전히 너의 몸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떼어내야 한다. 칠성이는 울부짖으며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괴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노승은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가면은 천년 묵은 여우들의 원한이 서린 물건이라.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너의 얼굴, 가죽까지 모두 벗겨져 죽고 말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양기와 네 진심이 담긴 참회가 있어야만 틈이 생긴다. 나를 따라오너라.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마을의 선앙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칠성이는 망설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분이가 용기를 내어 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칠성이의 차갑고 털이 난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오라버니. 칠성 오라버니. 맞지요? 분이의 물음에 칠성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낯선 사내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희생적인 태도에서 옛날 칠성이의 모습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요. 분이의 눈물 어린 호소에 칠성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죽더라도 칠성이로 죽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은 이제 사람과 여우의 중간 단계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송곳니와 붉은 눈은 영락없는 요괴의 형상이었습니다.
저거 봐. 요물이다. 저놈이 닭을 잡아먹은 범인이야.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하자 노승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사람은 요괴가 아니라 이 마을의 칠성이요. 잠시 삿된 욕심에 눈이 멀어 여우의 가죽을 뒤집었었으나 지금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어. 이 사람을 구하려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오. 사람들은 노승의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이라고? 그 곰보 칠성이? 말도 안 돼. 저렇게 훤칠한 키에.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칠성이를 닮은 것도 같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칠성이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르신들, 접니다. 못난 칠성입니다. 제 못생긴 얼굴이 부끄러워 요물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짐승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절한 후회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평소 마을의 부춘이를 도맡아 하던 착한 칠성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얼굴에 붙은 가면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참회를 하고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 하자 가면 속의 원령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닥쳐라. 이 몸은 내 것이다. 누구도 뺏을 수 없어. 가면에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칠성이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면은 피부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칠성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승은 급히 칠성이의 주변에 결계를 치고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훔.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가면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가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노승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결계가 파르르 떨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횃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바람이 회오리치며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되겠다. 원한이 너무 깊어. 이대로면 칠성이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게야. 노승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분이가 결계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야 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분이는 뿌리치고 칠성이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라버니의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분이의 외침과 따뜻한 품이 닿자 폭주하던 칠성이의 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면 속의 여우 원령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칠성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가죽 속으로 푹 박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칠성이다. 곰보 칠성이란 말이다. 그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가면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잡아 뜯기 시작했습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문어발판을 떼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승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모두 합심하여 물러가라고 소리치시오. 사람의 기운으로 요기를 눌러야 하오. 노승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처음에는 작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합창이 되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생생한 양기와 칠성이의 처절한 사투가 합쳐지자 가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은 칠성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보이던 여우들의 춤이 서서히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칠성이는 생사를 찢는 고통을 참아내며 얼굴에 들러붙은 가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가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칠성이의 혈관과 신경에 뿌리를 내린 살아있는 기생물 같아서 떼어내려 할수록 칠성이의 몸은 톱으로 썰리는 듯한 격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따뜻한 손길과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칠성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지막 힘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 나가라. 그의 외침과 함께 얼굴과 가면 사이의 틈이 조금씩 더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붉은 피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은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지더니 기괴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일그러진 수십 마리 여우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우들의 원혼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칠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을 멈추었지만 노승만은 흔들리지 않고 목탁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네 이놈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안타까우나 산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제 그만 집착을 놓고 저승으로 돌아가라. 노승의 호통 소리에 연기 속의 여우들은 원망 섞인 비명을 질렀지만 사람들의 양기에 밀려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면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노린내와 함께 푸른 불꽃이 일었고 그 불꽃 속에서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며 검은 연기는 밤하늘 높이 솟구쳐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를 붙잡고 있던 분이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 조금 전까지 마을을 뒤흔들던 요괴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노승이 다급히 칠성이에게 다가가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가면이 억지로 뜯겨나가면서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려 예전의 곰보 자국보다 더 심한 상처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어. 요괴가 뇌수까지 파먹기 전에 떼어내서 목숨은 건졌다. 그 말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칠성이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칠성 오라버니. 분이의 눈물은 칠성이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져 피와 섞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칠성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분이의 얼굴이 들어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얼굴은. 칠성이는 다시 흉측한 괴물로 돌아왔을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노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일세.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자네의 진짜 얼굴이야. 비록 상처는 깊으나 그 안에는 더 이상 사악한 요물에 그림자가 없네. 칠성이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안도감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지옥 같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마을 장정들은 서둘러 칠성이를 업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노승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붙이고 맑은 물로 피를 닦아내며 밤새 칠성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분이 역시 칠성이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면이 여우 가죽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칠성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꼬.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쑥덕거린 게 미안해서 어쩌나. 사람들은 칠성이의 외모에 홀려 칭송하다가 괴물로 변하자마자 배척하려 했던 자신들의 얄팍함을 반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칠성이가 기운을 차리자 노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장터의 상인은 여우 사냥꾼의 원귀였을 게야. 산영물인 여우를 잔인하게 잡아 가죽을 벗겨 팔아먹던 자가 죽어서도 악업을 끊지 못하고 여우들의 원한을 이용해 사람들을 홀린 게지. 칠성이는 그저 외모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덫에 걸린 희생양이었고, 노승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싸이, 겉가죽이 멋이라고 목숨까지 내놓을 뻔했나.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탈이 없는 법이요. 마을 어르신들은 칠성이를 타박하면서도 살아 돌아온 것이 기특하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마을에서는 그동안의 흉흉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칠성이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아낙네들은 부침개를 부치고 떡을 쪘습니다. 칠성이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마루에 앉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흉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방 안에 숨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록 붕대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흉터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칠성이의 얼굴을 보며 혀를 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이 자네, 정말 큰일 치렀네. 이제 애껌을 아주 호되게 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걸세. 옆집 아저씨가 걸쭉한 막걸리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칠성이는 수줍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큰 패를 끼쳤습니다. 칠성이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그 가면을 스스로 뜯어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자네의 그 용기가 마을을 구한 거야.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를 흉측한 곰보가 아니라 요물과 싸워 이겨낸 용감한 청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노승이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네. 칠성이는 영문을 모른 채 노승을 따라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밤 타버린 가면의 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우들의 마지막 흔적일세. 비록 칠성이 자네를 괴롭히긴 했으나 그들 또한 인간의 탐욕에 희생된 불쌍한 영혼들이지.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지 않도록 이곳에 묻어주세. 노승은 땅을 파고 재를 묻은 뒤 그 위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칠성이는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 너희 가죽을 썼구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거라. 칠성이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이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여우들이 그를 용서한다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네. 원한은 풀렸고
자네도 마음의 짐을 덜었으니 이제 정말로 새 삶을 살게나. 마을로 내려오는 길. 칠성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는 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칠성이가 김진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보았던 수줍은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칠성이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편안하고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짜 얼굴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내 마당에 모여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는 장구를 치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칠성이는 마루 한 구석에 앉아 그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흉터투성이고 몸은 상처로 욱신거렸지만 칠성이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불안에 떨던 지난날보다 못난 얼굴을 드러내고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지금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이는 뒷정리를 하러 나온 분이와 마주섰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영영 괴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칠성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한 칠성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라버니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가면을 쓰고 있을 때도 저를 구해준 건 오라버니였으니까요. 저는 겉모습이 바뀐 오라버니보다 투박해도 진심이 담긴 오라버니의 눈빛이 더 좋습니다. 분이의 고백에 칠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그림자가 흉측해 보일까봐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분이의 그림자와 나란히 놓인 자신의 그림자가 꽤 듬직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더 이상 도깨비 장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익숙하고 소박한 마을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온 칠성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비릿한 짐승의 미소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투박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린 일도 많고 닭장도 고쳐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칠성이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를 지키는 장승 밑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어른거렸습니다. 보찜을 맨 그 그림자는 마을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욕망을 가진 이를 찾아 떠나는 가면 장수일지도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헛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마을은 다시금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냇물처럼 흘러 어느덧 춥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칠성이 내 집 마당에도 언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담장 및 개나리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에 남은 상처들도 봄눈 녹듯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찢어졌던 피부가 아물면서 흉터는 이전보다 더 깊고 투박해졌지만 칠성이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싸워 이겨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은 용기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할 때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자 칠성이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의 우직한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다면 이제는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밭두렁에 앉아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흙냄새 섞인 땀방울이 그의 굵은 주름을 타고 흐를 때 사람들은 그 투박한 얼굴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짜 가죽이 만들어낸 현혹적인 광채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단단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변했습니다. 칠성이가 가면을 쓰고 김진사 행세를 할 때는 그저 그의 외모를 칭송하고 부러워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그의 진심과 성실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칠성이를 찾았고 칠성이 또한 제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쌓아주고 어르신들의 택감을 해다주는 칠성이의 거친 손은 마을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약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의 흉터를 보며 혀를 차는 대신 저 듬직한 칠성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안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이가 논에 물을 대고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분이가 새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분이의 모습은 봄꽃보다 더 화사했습니다. 칠성이는 흙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서둘러 논두렁으로 올라갔습니다. 낭자, 이 먼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제가 가서 먹어도 되는데. 칠성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분이는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생긋 웃었습니다.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따뜻할 때 드셔야지요. 오늘은 오라버니가 좋아하시는 쑥버무리를 좀 쪄왔습니다. 분이의 말에 칠성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괴물이 되어갈 때 그녀가 가져다 주었던 그 쑥버무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새참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향긋한 쑥버무리가 전부였지만 칠성이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밥을 한 술 크게 떠먹으며 분이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칠성이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흉한 얼굴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까봐 등 돌리고 먹었을 텐데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밥알을 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물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정하게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거 아세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가 가면을 쓰고 계실 때보다 땀 흘리며 일하는 지금 모습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멋져 보입니다. 그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낯설어서 다가가기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거든요. 분이의 솔직한 고백에 칠성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낭자도 참, 비행기 태우지 마십시오. 이 못난 놈이 뭐가 좋다고. 칠성이는 투박하게 대꾸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달콤하고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분이가 돌아간 뒤 칠성이는 잠시 일손을 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욕망의 눈이 멀어넘었던 그 험한 고개와 안개, 자욱했던 여우 고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곳에는 파멸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땀 흘려 가꾸는 이 논밭,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칠성이는 흙이 잔뜩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못생긴 손이었지만 생명을 키워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떠날 채비를 하듯 보찜을 메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여 달려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벌써 떠나시려는 겁니까? 좀 더 머물다 가시지 않고. 칠성이의 말에 노승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네. 마을에 드리웠던 먹구름도 거쳤고 자네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내가 머물 이유가 없지. 나는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발길을 옮겨야 하네. 노승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칠성이는 노승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칠성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칠성이 자네, 명심하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일세. 자네가 욕심을 품으면 얼굴이 흉해지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법이야. 이제 자네 얼굴은 세상 어떤 미남보다 훌륭하네. 그 마음 변치 말고 평생을 살아가시게.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노을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노승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노승이 떠나고 며칠 뒤 칠성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가장 예쁜 호박꽃 한 송이를 따서 품에 넣고 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네 집 마당에는 분이가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쿵쾅거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분이 앞에 섰습니다. 낭자,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칠성이의 진지한 표정에 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품에서 호박꽃을 꺼내 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장미꽃도 비단신도 아니었지만 그 꽃에는 칠성이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이 모양이라 낭자를 고생시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평생 제 밥상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칠성이의 프로포즈는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분이는 호박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기쁨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오라버니가 지어주신 밥이라면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라버니 곁에서 평생 헌신을 다해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지만 행복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날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칠성이의 마당에는 오색 천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사모관대를 쓰고 분이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비록 칠성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혼례복을 입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 훤칠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아주 천생연분일세 그려 칠성이가 장가가는 날이라니 내가 다 눈물이 나네 하며 축복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칠성이는 하객들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 행복을 지켜준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신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분이의 족두리를 벗겨주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분이의 얼굴은 그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분이 또한 칠성이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칠성이의 흉터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고맙소. 부인,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소. 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칠성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늙어갑시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그 옛날 가면을 쓰고 누웠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비단 이불을 덮고 있어도 가시방석에 누운 듯 불안하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친 무명 이불 한 채뿐이지만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잘생긴 얼굴 가죽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이와 분이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비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긴 영웅이야 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여우 가면 이야기는 빼고 숲속의 요정 이야기나 용감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칠성이는 자신이 겪었던 그 무서운 욕망의 이야기가 대물림되지 않기를,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이네 가족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땜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구수한 밥맛이 입안에 퍼지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었습니다. 옆에서는 분이가 아이들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 최고, 아빠 최고하며 제잘거렸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밥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칠성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국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칠성이는 잠시 섬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와 늙은 감나무,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지붕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달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식구 아프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소박했지만 그 울림은 밤하늘의 별들까지 닿을 듯 깊고 진실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 울렸습니다. 외양간의 늙은 소가 음매하고 길게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개 짖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문희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못생긴 얼굴 위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가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이 그 어떤 가면보다 빛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칠성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흉터가 있으면 어떻고 조금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비단결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한숨 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걱정일랑 접어두고 칠성이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잠든 사이 꿈속에서 피어날 테니까요.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도 잠들고 물도 잠들고 바람도 쉬러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포근한 이불 덮으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얼굴에도 칠성이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